이번 시간에는 44페이지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보죠. 107조입니다. 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비진이 표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단도 허위 표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심리유보 이렇게 하기도 해요. 자, 107조 보죠.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 효력이 있다 이 말이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잖아요. 유효란 뜻이에요. 원칙이죠. 자,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진이 아님을 알았다. 비진이 표시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 말이잖아요. 악이. 상대방이 악이이거나 또는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몰랐지만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몰랐지만 부주의했다. 이 말이지. 조금만 조심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 네가 몰랐구나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었을 때라는 의미는 그 사실을 몰랐는데 과실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선의인데 과실이 있다 이런 뜻이야. 이게 알 수 있었을 때 그때는 무효란다. 그 비진이 표시행위가 무효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민법 107조. 자, 비진이 표시는 그대로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으니까 유효다 이런 말이고요. 다만 무효가 되는 이 표시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어떨 때다? 상대방이 비진이 표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이래 되죠. 따라서 이때는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알았다, 악의 또는 부주의했다, 과실이 있는 경우 이럴 때만 무효다. 이래 되죠. 이렇게. 자, 그럼 요것을 꼬아두셔야 돼요. 이 표시란 것은 비진이 표시. 비진이 표시가 원칙은 유효, 표시한 대로 효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다만 그 표시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반드시 상대방이 비진이 표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과실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는 건데 이 의미는 선의인데 과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요 과실의 의미입니다. 과실의 의미. 자, 그러면요. 이것을 이 비진이 표시를 뭐라 한다고요? 표의자가 자기 혼자 단독으로 허위의 내용을 표시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표시의 내용이 허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표의자가 허위로 한다는 것을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정리해보면 즉 비진이 표시라고 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요건. 자, 우리 교재 보죠. 44페이지에 양갈로 2번입니다. 첫 번째 의사표시가 존재한다. 그렇죠? 존재하는 의사표시가 해야 되니까 의사표시의 존재해야지 일단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 세 번째, 이 불일치 사실을 말을 하고 있는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 그렇죠? 알고서. 이런 경우가 뭐라고요? 비진이 표시, 단독 허위 표시. 효과는요, 원칙은 무효, 유효, 예외적으로 무효. 그죠? 이게 요건이라면 효과를 정리해보면 요건이 갖춰졌을 때 효과는 이 표시행위가 효과에 대해서요.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원칙은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는 유효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다. 자, 다만 이 표시행위를 무효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예외예요. 예외는 무효로 취급합니다. 무효.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죠? 원칙은 유효인데 예외로 무효가 된다. 요거를 여러분 반드시 제가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쓰는 이유고 계속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거 기가 따갑도록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비진의 표시는 원칙은 유효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다. 표시는 무효다. 이 예외 무효 언제라고요? 상대방이 표시를 받은 상대방입니다. 이 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만 무효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요 반대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이 유효라고 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이 어떤 경우일까요? 예외 무효인 악의도 아니어야 되고 과실도 없어야 되겠죠. 이 두 개 다 없어야 되니까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이제 새로운 이야기 합니다. 표시 행위가, 비진의 표시 행위가 유효라고 하는 것은 그 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비진의 표시라는 사실을 몰랐고 그 모르는데 과실조차도 없었을 때 드디어 표시한 사람한테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외 무효인 것을 봐서 이렇게 반대해서 가는 거예요. 무효인 것은 어떤 거냐? 효력이 안 생기는 것은 악의 또는 과실이니까 악의도 아니요 과실도 없어야 된다. 이게 바로 선의 무과실이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효과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 교재는요 45페이지에 재료에 동그라미 2번 예외 보세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 보호 가치가 부정되므로 무효이다. 이때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할 것은 표의자가 해야 합니다. 표의자, 말한 사람. 그 다음에 제3자 관계, 이 무효, 그죠? 이 무효를 가지고는 선의의 제3자 대항할 수 없다 했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은 이 선의의 제3자를 권리 그대로 보호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효는 이 사람한테 주장할 수 없어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은 바로 제3자를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때 제3자는요 선의이기만 하고요 과실 여부는 묻지 않죠. 몰랐는데 과실 있냐 없냐 따지지 않고 제3자는 보호돼요. 선의. 그리고 이것은 추정한다 했습니다. 판례가 추정한다. 선의로 추정한다 했어요. 따라서 선이 아닌 악이라는 입증은 표의자가 해야 됩니다. 자, 적용 범위는 앞에서 우리 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판례도 한번 보시는데 그 중에 3번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 면직 처분을 한 경우 비록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이것은요 행정법 규정을 그대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고요 우리 민법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 107조를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의라고 해놨죠. 그래서 이것은 비진의 표시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래 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해직, 사직을 시키는 것은 정당하다 그랬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럼 이 사례를요 그림으로 그리면 됐습니다. 사례를 정해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건물의 소유권을 줄 지인이, 줄 의사는 없으면서 을한테 야, 이 소유권 내가 공짜로 줄 테니까 증여 받을래? 라고 표시했어요. 증여의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때 이 을이라는 사람이 불일치 사실을 이 표의자는 알고 했죠. 알면서. 그러면 이 갑의 이 증여의 의사표시는 뭐예요? 민법 107조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즉 비진이 표시라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면 이 표시는 그대로 유효입니다. 유효이니까 이때 을이
고맙다 내가 받을게라고 해버리면 이 두 사람 사이는 정려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됩니다. 유효. 이렇게 해요. 유효하게 체결되니까 을은 갑한테 소유권 내놔라 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갑은 을한테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유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한다 그죠? 정당하게 정려받았으니까 유효하게 정려를 받았으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인정된다. 그래서 이게 상대방은 선임무과시라면 유효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 유효라는 의미는 뭐냐? 소유권을 이 계약 내용대로 효력을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정려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만약에 임대차면 이 사람은 사용할 권리인 임차권이 발생하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이 소유권을 취득한 을로부터 거래한 제3자는요. 이런 경우에는 이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로부터 이렇게 매수한 제3자 이 사람은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렇게 이전해 오면 등기 이전해 오면 이 사람은 언제나 소유권 취득하죠. 언제나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이 조건들이 이 내용의 요건들이 다 바뀌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 비진이 표시라는 사실, 갑의 비진이 표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라고 하면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니까 이 증여의 의사표시도 그대로 무효가 되겠죠. 이렇게 무효. 무효가 되니까 설령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이렇게 이전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죠. 왜냐하면 무효이기 때문에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람은 소유권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경우요. 이 무효의 의미가 바로 상대방 을은 취득할 수 없다. 소유권이.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 등기를 보고 을을 믿고 거래한 정이 있을 거다 이 말이야. 제3자. 이렇게 샀어야죠. 이렇게 샀다. 이런 경우 이 제3자는 여기에 소유권 없는 사람부터 소유권 돈을 주고 샀으니까 소유권 등기 이전 했겠죠. 이렇게 샀다라고 하면 소유권 없는 사람부터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죠? 매수해서 사더라도 소유권 없는 사람 취득한다. 그런데 이때 제3자가 매매할 당시에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무효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몰랐는 선의의 제3자라고 하면 이 사람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규정에 의해서 보호규정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선의 제3자 보호규정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비진의 표시 107조를 적용한 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공부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례 문제 내더라도 이걸 여러분 2번, 3번 이 강의 내용을 반복해서 계속 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것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 봅시다. 108조. 통정의 표시란 것은 그냥 통정을 생략하고 허위 표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108조. 통정 허위 표시. 이 그냥 허위 표시하면 통정 허위 표시를 말합니다. 자, 거기 보면 통정 허위 표시란 것은 상대방과 내통해서 표의자가 가짜의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즉 진정으로는 거래할 의사가 없는데 표시 행위에는 거래하자 이렇게 표시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것이 상대방과 함께 동참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통정 허위 표시를 하고 이 통정 허위 표시가 들어가 있는 법률 행위를 뭐라 그러냐? 이 행위를 가짜로 만든 행위다 해서 가장행위라고 합니다. 통정 허위 표시가 들어가서 만든 법률 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해요.
자, 이때 그러면 통정이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자, 통정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짜고라고 하죠. 둘이가 짜고 가짜로 만들었네 이렇게 하죠. 자, 이런 의미를 자, 이게 빼버리고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판례는 양해했다, 상대방이 양해했다, 상대방이 합의해 주었다, 가짜로 만드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통정이라는 것은 가짜로 만들기로 하는 의사를 상대방과 합의하에 가짜로 만들어냈다. 이걸 우리는 사회에서는 짜고 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조심하시면 되겠고, 이 가장행위 뒤에 숨어있는 이 뒤에 숨은 법률행위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때 이 숨어있는 이 법률행위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이것을 우리는 은닉행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은닉행위라는 개념은 가장행위 뒤에 숨어있는 법률행위 이름을 우리는 은닉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예를 들면 가장행위와 은닉행위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이게 아버지 갑은 부동산 갑부인데요. 이게 한 30층짜리 건물을, 소유권을 자기 자식한테 증여를 하고 싶습니다. 증여. 그냥 소유권 넘겨줘서 잘 먹고 잘 사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자식도 뭐예요? 그냥 증여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와 자 사이에는 증여에 관한 합의인 계약이 이루어졌다. 증여계약이요. 이 증여계약은 뭐죠? 의사의 합치죠.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돼요. 만약에 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줘 버리면, 증여계약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해버리면 등기부상에 등기 소유권 이전 원인 등기 원인 해가지고 증여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 자에게 이 수증자죠. 증여받은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아버지는 증여한 사람이잖아요. 이걸 우리는 증여자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수증자에게요, 증여세가 아주 많이 나오겠죠. 세금이 많이 나와요. 수증자에게.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어떻게 해요? 부모 자식 사이에 둘이 만나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죠. 야, 내가 파는 건 아니지만 네가 사는 것처럼 해라 그러면. 왜요? 사는 것처럼 하면 사고 파는 계약에서 등기부에다가 매매를 원료로 해서 소유권 등기해 놓으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잖아요. 그죠? 양도소득세 누가 내죠? 그래, 아버지가 내는 거잖아요. 양도인이니까. 양도자가 내는 거 아니에요. 양도인.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도인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도소득세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그러겠죠? 야, 내가 파는 게 아니고 네가 사는 것처럼 해라. 그럼 뭐예요? 팔 의사는 진위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팔게 받아라 사라 이런 내용으로 불일치한 내용을 하고 있죠. 이것을 표의자 아버지가 알고 하죠. 알고.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한테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알려주니까 갑다시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그렇게 하시죠.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겠죠. 그럼 뭐예요? 여기 자식과 짜고서 이렇게 만들었죠. 이게 뭐예요? 이게 통정이라는 거죠. 통정. 이게 통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 아버지의 이 의사표시, 이 의사표시가 뭐예요? 민법 108조 통정 허위표시다 이 말이죠. 허위표시란 거예요. 허위표시. 허위표시는 뭐예요? 이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겠죠. 무효가 되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은 뭐로 만들었겠어요? 매매 계약을 이렇게 만들었겠죠. 자, 이때 통정 허위표시 무효가 들어가서 만드는 이 매매 계약을 뭐라 그러냐 이거예요. 이렇게 통정 허위표시, 이 허위표시가 들어가서 이 매매를 만들었잖아요. 이 매매 계약이 바로 뭐라고요? 요게 가장매매예요. 가장행위 중에서 가장매매한 거죠. 이렇게 가짜로 매매한 거죠. 그런데 이 가장매매는 밖으로 등기할 때는요, 여기에 소유권 등기전을 할 때, 등기전 이렇게 할 때 여기에 등기 원인을 기재하는데 여기는 갑과 갑다시가 뭐로요?
매매 계약서를 만들어서 등기소에 이렇게 제출하겠죠. 그러니까 등기부를 가지고 원부를 가지고 있는 등기소 공무원인 등기관은 그 서류 갖고 온 대로 매매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다 이렇게 등기해야 되잖아요. 여기다 매매를 쓰겠죠. 그런데 이 사실은 이 매매는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죠? 가장행위잖아요. 이건 밖에 드러났죠. 등기부에 넣어놨으니까 다 드러났잖아요. 밖으로. 그죠? 근데 사실은 이 뒤에 숨어 있는 건 뭐 있어요? 갑과 갑다시 사이에 숨어 있는 행위가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이거 아니에요. 증여계약은 의사합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여기에 숨어 있죠. 이게 바로 은닉행위가 되겠네요. 즉 은닉행위는 증여계약이 은닉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계약인 은닉행위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니까 유효한 계약이다. 그죠? 그래서 가장행위인 가장매매는 민법적으로 무효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증여의 의사의 합치가 있는 이것은 진정으로 의사가 합치되어 있으니까 은닉행위는 유효하다 이렇게 평가하겠죠. 이게 바로 통정의 표시 가장행위. 통정의 표시 가장행위. 그 다음에 가장행위가 밖으로 드러나 있지만 뒤에 숨어있는 증여계약을 은닉행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46페이지에 은닉행위라는 개념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통정의 표시가 되기 위한 요건 한번 볼까요? 통정의 표시가 되기 위한 108조의 요건. 요건 봅시다. 첫 번째, 존재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표시의 존재가 있어야 되죠.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의사와 표시행위가 불일치해야죠. 세 번째, 이 불일치 사실을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표의자만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요. 이 내용을, 불일치 사실을 표의자가 알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되죠. 합의. 양해, 상대방의 양해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이때 우리는 이 상대방의 합의 양해를 뭐라 했다고요? 법에서는, 민법 용어로서는 이게 뭐예요? 바로 통정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1번과 3번, 1, 2, 3번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우리 민법 107조 요건과 같죠? 그러면 108조 요건은 107조 요건과 구별되는 건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통정 허위 표시가 있으면, 즉 통정이 있으면 민법 108조인 허위 표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상태에서 표의자가 알고 한다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통정이 그러니까 없으면 비진이 표시가 돼버리죠. 이렇게 나온다.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통정이란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비진이 표시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표시는 원칙은 유효잖아요. 그러나 통정의 표시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하면 이때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108조에서 볼까요? 108조 조문 46페이지 있습니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08조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효과는 뭐예요? 그 표시행위는 효력이 없다. 무효다. 그죠? 그러니까 107조가 돼버리면 유효예요. 그런데 108조가 돼버리면 108조, 그죠? 108조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효가 돼요. 그 기준이 뭐예요? 통정이 있냐 없냐다. 그죠? 통정이 있으면 무효, 통정이 없으면 유효. 그래서 통정이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고 합의 또는 양해. 자, 합의 또는 양해를 다른 말로는 뭐라 한다? 우리 민법적 용어는 통정이라고 한다. 통정은 합의로 표현하기도 하고 통정은 양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우리 판례는 이 양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판례는 양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자, 효과는 무효이고요.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 대항하지 못하죠. 이 무효를 가지고는 선의의 제3자 이 사람의 권리는
보호하는 규정이 있다 했어요. 이 무효를 가지고는 이 선의 제3자한테 보호되기 때문에 대항을 못합니다. 이 의미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47페이지 넘어가면 제일 위에 통정의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 언제나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왜? 무효니까 의무가 안 생겼잖아요. 만약에 이미 이행했다면 무효임에도 이행했으니까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겨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108조 통정의 표시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103조 아니죠? 103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불법 원인급여 746조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당연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에 의한 가장행위했는데 그 가장행위인 그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으로서 채권자에게 변제하기 위해서는 그 채무자의 재산, 즉 통정의 표시에서 가장행위를 한 그 대상의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에게 변제를 못하는 그러한 재산,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야. 그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채무자가 통정의 표시에서 가장매매를 통해서 타인에게, 지 친구한테 넘겨줬다 라고 하면 채권자는 통정의 표시를 한 채무자의 그 가장행위를 취소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재는 디귿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입니다. 47페이지 제일 위에 니은 동그라미. 허위 표시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 통정 허위 표시를 한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는 406조에 있어요. 이때 이 가장행위가 사해 행위에 해당되면 취소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제3자에 대한 효력. 제3자에 대한 효력은 그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해놨는데 이때 제3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그게 108조 2항에 있습니다. 자, 이때 니은에 보시면 제3자는 선의로 일단 추정합니다. 선의로 추정. 선의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표의자가 제3자 악의임을 입증해야만 자기의 재산을 제3자로부터 되돌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디귿 동그라미 여기에 제3자란 것은 계약 당사자, 법령의 당사자, 가장매매 당사자, 가장행위 당사자, 통정의 표시한 당사자를 제외한, 그리고 그들의 포괄승계인 같은 상속인 제외한 그 밖의 제3자 중에서 가장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사람만을 제3자로 합니다. 그래서 그 제3자에 해당되는 자, 해당되지 않는 자를 47페이지에 표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좀 암기를 하십시오. 이거는 시험을 치기 위해서 정답을 빨리 고르기 위해서는 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암기하십시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나오면 해당되지 않는 사람 찍고 그 외에는 해당되는 사람으로 해석하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만 모아놨으니까 요거는 꼭 외우십시오. 예컨대 A 같은 경우에는 회사입니다. 회사. 뭐 앞에 있는 단어들이 많습니다만 회사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죠.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이죠. C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역시 회사죠. 주식을 가장 양도했을 때의 회사. D 같은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 요거는 제3자라는 단어를 좀 외우십시오. 거기에 D.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는 법인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좀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G 같으면 일반 채권자, 그 다음에 H 같은 경우에는 추심을 위해서 채권을 양수한 자였죠. 추심을 목적으로 하여서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추심.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입니다. 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요, 기본적으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요, 107조나 108조의 경우는 비진의 표시거나 통정 허위 표시에 있어서는 여기는 모두 불일치 사실을 표의자가 알고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법 108조, 109조예요. 이게 지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인데, 착오. 여기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사실을 표의자가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구별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착오의 유형은 어떤 게 있는가? 착오의 유형. 뭐 종류라 해도 좋고요. 여기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뭐 거기는 의미는 좀 받아주시면 되겠고, 특히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동기의 착오입니다. 동기의 착오. 착오 유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동기의 착오입니다. 자, 여기는 첫 번째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사례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례. 이걸 좀 정리해 두세요. 예컨대 사거리에 전철역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동기로 삼아서 내가 그 사거리에 있는 토지를 시가보다 좀 더 비싸게 샀습니다. 뭐 내가 사면 한 8억 정도 사면 되는데 10억을 주고 샀어요. 왜요? 왜 샀어요? 그 사거리에 내가 토지를 산 그 사거리에 전철역이 들어오니까 앞으로 땅값이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매 계약을 10억에 사기로 약속해 놓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전철역이 안 생긴대요. 그러면 자기가 매매 계약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전철역이 들어온다는 것. 그런데 그것은 진실과 달라. 그것을 자기가 모르고 했어. 그러면 자기의 의사결정하는데 동기가 잘못된 거죠. 그것을 동기의 착오래. 자기가 몰랐으니까. 착오죠. 또 예를 들면 그린벨트에 있는 토지를 사고 싶어요. 왜 그러냐? 왜 사고 싶냐? 지금 그린벨트에 있는 토지는 지금 8억밖에 안 가. 사면. 그런데 내가 10억을 주고서 사고 싶어. 왜? 곧 자기가 들어보니까 곧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 같대. 그러니까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되면 저 토지는 20억 갈 건데 지금 내가 10억에 사도 괜찮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토지 소유자한테 야, 내가 10억 줄 테니 나한테 팔래 이랬어요. 그래서 판다고 약속했네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 안 된대요. 그러면 매매 계약은 법령이잖아요. 자기가 10억에 살 의사를 가지고 10억에 샀게 했잖아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일치한단 말이에요. 착오 없어요, 의사표시에는. 어디만 착오가 있어요? 그래요. 그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거죠. 동기. 그린벨트 해제된다라고 자기는 인식했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 인식해가지고 오인하는 거죠. 오인해서 그린벨트가 해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뭐예요? 동기착오예요. 그 동기착오 참 많습니다. 인간이 한계 있잖아요. 능력이 한계 있잖아요. 자, 그러면 동기착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이 효과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첫 번째요. 원칙적으로는요. 동기에 착오 있는 것이지 의사표시 안에는 착오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의사표시의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민법 109조에 있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라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곧 뭐예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취소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그 법령에는 유효한 법령이가 되겠죠. 유효행위로 적용받아야 한다. 이래 되겠죠. 유효행위다. 유효행위. 이게 원칙입니다. 동기의 착오가 있더라도 이 동기의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를 해서 거래행위라는 법령을 했다. 법령을 했다. 자, 이때는 이 동기에만 착오가 있는 것이지 의사표시 안에는 착오가 없다. 여기는 착오가 문제 안 된다. 착오 문제되지 않으면 109조 적용할 수 없으니까 취소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법령에는 그대로 유효하다.
다만 예외적으로요.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외. 이것도 판례와 통설인데요. 판례 중심 볼게요. 예외. 그럼 이게 정반대겠죠.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이때는 민법 109조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이고 따라서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예외는 그죠? 그러면 예외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냐 이 말이야. 여기는 그 착오가 있는 동기를 외부 상대방한테 표시했거나 표시한 때 동기를 자기가 동기 있잖아요. 야 그린벨트 해제된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거 토지를 내가 10억에 사는 거다. 이렇게 표시했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표시했거나 아니면요 오히려 그 땅 주인이 말이죠 그린벨트 해제된다고 막 소문을 퍼뜨린 거야. 그래서 내가 땅을 살려고 찾고 다녔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살게. 내가 8월 그린벨트 해제되면 오를 거니까 내가 2억 더 줄게 해가지고 샀다.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동기의 착오를 유발시킨 거죠. 그죠? 상대방이 동기의 착오를 유발시켰거나 또는 동기의 착오를 일으키게끔 제공한 경우 유발시켰거나 제공한 경우 상대방이요. 이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입니다.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동기를, 착오에 빠진 동기를 표시했거나 아니면 동기에 착오에 있는 사람이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그 동기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사람의 상대방이 그렇게 동기 착오에 빠지도록 유발시켰거나 또는 그렇게 빠지도록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이때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동기의 착오에 의해서 취소하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여러분이 숙지 반드시 중요 표시해 놓고요 해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표시상의 착오.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시상의 착오는 표시를 잘못하는 거죠. 오기한 거예요. 오기. 잘못 기록한 거죠. 내용을 착오한 것은 그 가치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거죠. 그 다음에 기간의 착오란 것은 표시기관이 말하는 사람이 또는 글 쓰는 사람이 잘못 표시했다면 기관이 그때는 표시상의 착오예요. 다만 전달기간의 착오는 이거는 의사표시 착오 문제가 아니고 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부도달의 문제예요. 자, 그것이 제일 밑에 49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착오에 관한 종류를 봤어요. 동기의 착오 반드시 합니다. 착오의 종류에서는 동기의 착오 이거 반드시 해두셔야 됩니다. 왜? 우리 사회에서는요 주로 동기의 착오가 많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뭘 하느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합니다. 우리 민법 107조를 먼저 잠깐 보고 109조를 잠깐 보고 끝낼게요. 자, 48페이지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첫 번째, 취소하기 위해서는 표의자가 착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착오가 아무데나 착오가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거래한 법령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착오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면 보세요. 취소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취소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이래야 되죠. 취소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은 표의자가 착오에 빠졌는데 그 착오를 일으킨 것이 표의자한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요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있을 것, 두 번째 요건은 없을 것. 첫 번째 있을 것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두 번째 없을 것은 중대한 과실이 표의자한테 없을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건에 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